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하여 김승민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돌아온 이PD와 함께 촬영을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좀 업데이트가 자주 안 됐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빠르게 해나갈 생각이에요.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앞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UX 디자인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됐던 도널드 노먼 선생님의 디자인과 인간심리, 제가 이게 처음 이 책을 읽고 제 인생이 바뀐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디자인에 이런 개념적인 내용도 들어가는구나, 그냥 그림만 잘 그려서 디자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던 디자인과 인간심리라는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방학 때 학생들이 같이 UX 스터디를 하자고 저에게 요청을 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과 내용을 같이 통독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좀 가졌었는데요. 그걸 마치고 나니까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됐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고요. 지금은 개정판 책들이 많이 나왔고, 사실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UX 디자인 관련된 서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이 책을 읽고 또 질문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인간심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과 인간심리는 도널드 노먼 선생님이 쓰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게 초판이 나온 지가, 이게 한국판도 96년에 나왔고요. 이 한국에서도 개정판이 계속 다른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들은 처음에 나온 책들과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판하고 좀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책을 쓴 내용을 얘기를 하실 때 이 내용에서는 현대기기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서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제품의 사용 방법 혹은 사용 메커니즘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 개념 모형, 멘탈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올바른 개념 모형을 형성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오작동이라든지 큰 사고가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조종할 때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나면 수백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제품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은 기능과 조절기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영상에서 제록스에서 처음에 복사기 하나 누르면 한 장 복사해서 나오던 게 기능이 많아지면서 사용자들이 사용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예요. 너무 많은 기능이 있고 그것을 조절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처음 이용하는 사람, 심지어 오래 이용한 사람들도 자기가 쓰는 이용 기능만 사용하고 있고,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장치, 그러니까 장치를 디자인할 때 인간이 어떻게 쓸지에 대한 이해를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막 넣고 싶은 거 다 집어들면 이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상업적 가정에 의해 결과 생기는 어려움이 사고나 부상,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운송기기 같은 거죠. 이게 오토바이라든지. 인간의 이해가 부족한 디자인으로 발생하는 제품의 불가피한 오류에도 사람들은 그 사용자를 비난해요. 뭐냐, 이 기기가 잘못됐는데 제가 잘 못해서 그랬어. 이거 좀 기계를 잘못 디자인한 것보다는 사람이 잘못했네 라고 이제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디자이너들이 스스로 혹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온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기계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 기계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디자이너로서의 반성을 하는 데서 이 책은 시작이 됩니다. 기계는 매우 논리적이고, 장치를 설계한 엔지니어들은 논리적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판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 오류, 휴먼 에러라고 분석이 되며, 대부분 기계가 아닌 사람을 탓하는 실수를 반복하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고려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책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챕터는 생활용품의 정신병리학. 이게 무슨 생활 제품을 쓰는데 정신병리학까지 들먹여?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거기서 이제 좋은 디자인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디자인의 특성은 첫 번째, 발견 가능성. 어떤 행동이 가능한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견을 자연스럽게 사용자에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여기에 이제 다양한 장치들의 힌트들, 예를 들면 카메라 뚜껑이 있는데요. 이걸 보고서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손이 들어가는 돌기가 있고, 누르면 돌기가 들어가고, 떼면 돌기가 다시 나와요. 집어넣을 때 눌러서 집어넣고, 떼면 다시 고정이 되는, 어떻게 쓰라고 만들어진 것인지 쉽죠. 이런 물리적 제품들은 사용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만 놓고 보자면 그냥 멍텅구리입니다. 아무런 기능을 유추하기가 힘들어요. 측면에 있는 몇 개의 버튼만 인지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매끄러운 조약돌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기, 특히 요즘에 키오스크, 어르신들이 요즘에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 경로당에 연습하는 키오스크까지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라고 만들어진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서 오는 그런 문제점이 제품으로 나온 사례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정보기기들의 사용성, 사용 이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기술 변화의 속도는 디자인의 진보를 추월한다. 디자인의 진보보다 기술 변화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영역들은 계속 등장하고 진화하며 그것 역시 좋은 디자인의 원리를 채택하기 전에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만 난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 디자인, 휴먼 센터드 디자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것은 인간의 필요, 능력 및 행동을 첫 번째로 두고 필요와 능력 및 행동 방식에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하는 접근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심리학의 기술과 이해와 더불어서 시작한다. 심리학과 기술의 이해, 사람의 심리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그리고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인간 중심 디자인이다. 특히 기계로부터 인간으로의 좋은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인터페이스가 컴퓨터나 아니면 기계 시스템과 인간이 작동 방식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이해 능력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향해야 할 바는 어떤 행동이 가능하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줘야 되며, 특히 이제 스마트 기기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람이 밖에서 볼 수 없죠.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어야 된다. HCD는 디자인 철학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그리고 디자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필요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행기 사고 중에 그런 것들이 많죠. 바다 수면 위를 날고 있는데 하늘로 간다고 착각해서 수면으로 내리박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인간 중심 디자인에서는 그런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예측하고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HCD 디자인은, 휴먼 센터 디자인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행위 지원성, 이거 어포던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물리적인 대상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물체가 가능하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가 가능할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포던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한국말로 하면 행위 지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표, 표식이나 소리, 적절한 행동을 사람에게 알려주며 지각될 수 있는 어떠한 표식. 예를 들면 자동차에 있는 내기 버튼을 예로 많이 들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내기 버튼이 내부 순환 버튼이에요. 차량에서 보통은 밖에 공기를 안으로 들이는데 아주 습한 날이나 에어컨을 빨리 가동시켜서 시원하게 하려고 하면 내기 버튼을 누르면 차량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바깥의 공기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죠. 에어컨디션이만 작동을 하면서 빠르게 시원해져요. 근데 어떠한 분들은 이 기표를 잘못 이해해서 이 버튼을 어떤 행위를 할 때 누르세요. 유턴할 때 이걸 누르고 유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실은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운전 처음 배우셨을 때, 어머니 이거 유턴할 때 이거 누르고 왜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유턴 버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표가 잘못 이해가 된 거죠. 그건 물론 잘못 이해한 분들의 실수도 있지만, 기표라는 것은 그만큼 잘 이해될 수 있을지를 디자이너가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 적절한 제약은 행위의 수를 제한하고 기억을 간단하게 한다. 어떠한 제약이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없게 해주는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하실 때 어떤 중요한 시스템 팝업이 떴을 때 다른 작동은 하지 않게, 다른 곳은 눌리지 않게끔 하는 제약을 하기도 하거든요. 컴퓨터 모니터에서 어떤 경고 메시지가 떴을 때 그걸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약을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하는 거죠. 반드시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다른 것들을 쓸 수 있다. 시스템 경고 같은 경우에 그런 제약을 두기도 합니다. 대응! 두 세트의 일에서 요소 간의 관계성, 조절기와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배치해서 중요한 개념이다.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타블렛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 타블렛에 어디를 찍었을 때 모니터의 어떤 지점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는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알아야 사용자가 내가 여기다 그리면 이쪽에서 그림이 나오겠구나를 알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응, 두 세트의 일에서 요소 간의 관계성, 그리고 조절기와 디스플레이 디자인과 배치해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제가 트랙패드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면 어디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디에서 얼만큼 움직였을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커서를 제어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대응에 대한 개념이고요. 피드백,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행동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 우리가 만약에 화면을 클릭했을 때 눌렸다는 것을 알 수 없고 그냥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게 제대로 눌렸는지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UX 디자인을 할 때 반드시 어떤 피드백이 오도록 합니다. UX 디자인은 항상 사용자의 의도를 이 시스템에 전달해서 그것에서 인터랙티브한 반응을 받는 것으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용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순간순간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개념 모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 사람의 이해, 그 멘탈 모델이라고 하는 그것을 형성하는데 실제와 동일할 수도 있고 실제와 다르게 개념 모형이 잡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컴퓨터에서 휴지통을 예로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하면 휴지통으로 가죠. 휴지통에서 실제로 파일들이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파일 시스템 안에서 그 앞자리를 지우고 휴지통으로 집어넣는 건데, 그런 개념 모형을 만들 수 있게 그런 아이콘이라든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용자는 개념 모형으로서 이해하고 컴퓨터를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일이라고 하는 내용이나 휴지통이라고 하는 내용이나 이런 트리 구조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개념 모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행위 지원성, 물리적인 대상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물체가 가능하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의자는 받침을 제공하고 그러므로 앉음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한 15cm 정도 높이가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발을 올려놓고 신발끈을 묶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행위 지향성도 역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자는 단 한 사람만의 힘만으로 나를 수 있는데, 그러나 일부 의자는 힘센 사람이나 몇몇 사람이 들 수 있다. 어리거나 비교적 약한 사람이 의자를 들 수 없다면 의자는 들기의 행위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걸 들기 쉽게 만드느냐 아니면 들 수 없게 만드느냐도 행위 지향성과 관련이 있죠. 어떤 식당은 의자를 바닥에 고정해 놓고 이동할 수 없게끔 해놓는 경우도 있죠. 스타벅스나 이런 데 고정된 의자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디자이너가 그 의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해놓은 행위 지향성을 제거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사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수업에서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팬데믹 때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의자를 디자인했는데, 거기에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왼편 팔걸이를 좀 두껍게 만들고 속을 비워서 강아지가 거기 들어가서 머리를 이렇게 내놓으면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강아지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행위 지원성을 새롭게 디자이너가 제안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기표, 이것은 기표죠. 문의 기표. 하나는 밀어야 하고 하나는 당겨야 한다면 납작하고 고리진 수평 막대는 밀기를 알리는 명확하게 지각된 행위 지원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다른 것보다도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장치의 목적, 구조 및 작동에 대해서 잘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기표의 역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을 보고선 사람이 당겨야 될지 밀어야 할지 헷갈린다면 그 기표가 좀 부족한 거죠. 어떤 가시적인 기표나 행위 지원성이 없다면 어느 쪽을 밀어야 할지 몰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기표하고 행위 지원성 두 개가 서로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 행위 지원성은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를 사람이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면, 기표는 아예 그냥 알려주는 거죠. 아까 제가 유턴을 얘기했는데 유턴 마크처럼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다 하는 알려주는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콘 혹은 상징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물이 빠지지 않는 싱크, 기표들이 실패하는 곳. 더러운 물을 어떻게 비워야 되지? 손가락을 지렛대 삼아 마개를 열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마개를 누르세요 라는 답에 그대로 작동했다. 깨끗한 손을 다시 더러운 물에 넣어야 된다. 이런 좋지 않은 디자인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눌러서 이렇게 여는 그 뚜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행위 지원성은 강력한 기표로서 작용을 합니다. A라는 이 난간 위에 계단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컵을 하나 올려놔요. 이것이 행위 지원성과 결합이 돼서 여기다 컵을 올려놓으면 좋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올려놔요. 이런 것들은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난간이 받침 동안 지원하기에 빈 용기를 버리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버려진 용기가 하나의 기표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다 따라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쓰레기통, 서울 시내에 쓰레기통 거의 없지만 남아있는 쓰레기통 보면 위에가 이렇게 뭔가를 올려놓을 수 없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올려놓으면 바로 떨어져서 안으로 집어넣게끔 행위 지원성을 없애버린 경우죠. 터치스크린 위의 기표들은 화살표와 아이콘은 기표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미는 것은 음식점의 새로운 추천 메뉴 항목을 보여준다. 미는 것은 표시되고 있는 음식점 메뉴를 보여주죠. 아래로 미는 것은 음식점을 추천한 친구들을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기표를 보여줌으로써 행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약은 인간의 머릿속 지식은 세상과 결합하여 부정확한 지식으로도 정확한 행동이 가능합니다. 10개의 부품을 가진 조립 제품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조립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팩토리얼의 경우가 있는데, 알맞은 크기의 직경과 깊이, 부품들이 가지는 형태와 용도에 따른 물리적 제약이 그 경우의 수를 극단적으로 줄여줘서 이거를 바르게 조립할 수 있게 해주죠.
이로 인해 사용자가 기억해야 할 지식은 납득할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어떤 것들을 쓸 때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레고를 조립한다고 했을 때 레고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가지수가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실은 그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서 레고를 조립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줄어들어서 어린이들도 레고를 바로 조립할 수 있죠. 대응, 두 세트의 일에서 요소 간의 관계성, 조절기와 디스플레이 디자인과 배치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자연스러운 대응이란 공간적 유사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이해를 한데 이건 벤츠 자동차의 좌석 조정 장치인데 이건 옛날 건데 지금도 이것을 이용하고 있고 다른 차들도 특허가 끝난 다음부터 이걸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도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벤츠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고 아주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절 장치 자체가 시트 모양으로 생겨서 이거를 이쪽으로 밀면 시트가 앞으로 가겠고 이걸 뒤로 밀면 시트가 뒤로 가겠구나, 기울이면 기울겠구나를 쉽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제가 아주 극찬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쉽고 사용하기가 쉽고 배울 필요가 없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드백은 즉각적이고 정보를 줘야 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많은 회사가 절약을 위해 싸구려 전등 소리 발생기를 사용하는데 이런 단순한 깜빡임과 삐소리는 유용하기보다는 성가신 경우가 많다고 책에 쓰여져 있고요. 그것들은 무엇인가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에 관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주지 않고 나쁜 피드백이 전혀 없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것은 산만하게 만들고 정보가 없으면 여러 경우에 짜증과 불안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만약에 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이 주차가 돼 있는데 경보기 음이 막 삑삑삑 소리가 나는데 그냥 소리만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차에 충격이 가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실제로 제가 어저께 수업을 하는데 주차장에서 계속 경보음이 들렸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게 제 차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제 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만약에 차량에 손상이 갔어도 그 소리가 날 뿐 그것에 대한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좋은 디자인이라면 핸드폰으로 만약에 제 차에 문제가 있다면 알려준다면 제가 핸드폰을 빨리 보고 차에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저는 신경을 끄겠죠. 근데 소리는 거슬리지만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차는 많지 않고 주차장에서 이런 삑삑 소리가 날 때 대부분의 차들은 경고등도 같이 켜줍니다. 그래서 빛으로 어느 차에 문제가 있는지 내 차는 아닌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가 확인될 필요가 있지만 지나치지 않은 방식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너무 지나친 피드백은 조금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주의를 너무 지나치게 끌어서 불편하다. 하지만 긴급 사태가 생겼을 때 더 중요한 신호가 우선 처리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집을 예전에 진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 집을 지어드렸는데 화재 경보기를 달았어요.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어서 달았는데 제가 그거를 잘못 선택했는지 화재 경보기에서 지금 배터리가 남아있으면 알려주는 붉은 빛이 나옵니다.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제 눈에 그 붉은 빛이 정통으로 보이는데 그 붉은 빛이 생각보다 너무 밝은 거예요. 얘가 배터리가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 좋지만 이게 자는데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보기를 바꿀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제가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사실은 좋은 피드백은 아닌 거예요. 건전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계속 그렇게 알려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위치를 측면으로 옮겼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좋은 디자인이 그래서 사람의 생활을 좋게 해줄 수도 혹은 좋은 디자인이 좋은 건 잘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나쁜 디자인이 나쁜 거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개념 모형, 이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보통 매우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좋은 개념 모형은 행동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예측하기가 쉽죠. 좋은 모형이 없으면 우리는 외워서 맹목적으로 작동시켜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들은 대로 조작을 합니다. 우리는 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또는 잘못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어요. 일이 제대로 되는 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면 혹은 새로운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 즉 좋은 모형이 필요하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한스 메가 100 디지털 라디오 조절 시계. 여기 정한스 메가라고 써있네요. 내 시계의 조작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개념 모형이 없기 때문에 5개의 버튼이 있지만 하는 일에 대한 아무 힌트가 없다. 게다가 그 버튼들은 여러 모드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시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이게 너무 복잡해서 도널드 노먼이 쓰기 불편했던 시계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센터 디자인과 그 요소에서 이러한 제한, 대응, 개념 모형, 행위 지연성, 기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당신이 가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작동 부분이 가시적이고 함축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날카롭게 생긴 칼날로 종이를 잡을 수 있는 제품이다. 개념 모형이 명확하고 기표, 행위 지연성 및 제약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죠. 들어갈 수 있는 손가락들을 제한하고 있고 구멍들과 손가락들이 대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약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잘 보이는 핵심 부분이죠. 잘 보이죠? 칼날이 빠르고 쉽게 도출되는 작동과 기능에 대한 개념 모형을 형성하게 하고요.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행위 지연성, 손가락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표를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오른손 가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 같은 왼손잡이들은 이 가위를 쓰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는 저는 안 써요. 이것은 오른손 사용자들을 위한 제약을 적절히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기 분야의 관점을 포기하고 그 제품을 사는 사람, 그리고 종종 그것을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생각하도록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HCD 원리를 써서 긍정적인 결과, 즉 삶을 향상시키고 즐거움과 향유를 더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해볼 만한 도전이다. 목표는 대단한 제품, 즉 성공적이고 고객들이 사랑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생각은 좋은 제품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거예요. 불편한 제품은 금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이거 잘못 썼다, 빨리 당근에 팔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나쁜 제품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내용을 촬영을 했는데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